이유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온범의 오늘의 뉴스 좀 부산 YMC 온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소식은 지진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지진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호남 지역은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6번째로 큰 규모였죠. 4.8의 지진이 어제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6분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하로는 약 8km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이후에 역대 6번째, 한반도 전체로는 7번째 규모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역대 큰 규모의 지진 발생 지역이 대부분 이제 경북 동해안 쪽이었고 네. 또 서쪽으로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태안이라든지 인천, 신안 쪽에서도 났는데 여긴 다 해역에서 발생을 한 거죠. 내륙이 아니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어쨌든 호남 내륙에서 이제 발생한 대규모 큰 규모의 지진이었고,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도 지진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연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지진의 여파가 좀 컸습니다. 시설물 피해 규모만도 한 100여 건 넘게 신고가 있었고요. 어제 오후까지도 규모 3.1의 여진이 발생을 해서 지진 위기 경보 경계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진이 호남 내륙에서 처음 네. 발생한 지진이기도 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 감지 사고가 좀 이어질 만큼 피해도 많았다고 하고요. 또 어떤 시민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던데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어제 오후까지 이제 100건이 넘는 그 피해 신고가 있었는데요. 건물 창고의 벽면에 뭐 금이 간다거나 또 주택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었고, 보물 제 291호죠. 내소사의 대웅 보전의 지붕 일부가 또 훼손되는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피해들도 여러 가지가 좀 나왔었는데요. 부안군에 있는 동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장 구조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건물 일부가 금이 간 학교도 있었습니다. 담장이 파손된 그런 학교도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충남 또 전북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가 휴업 또는 단축 수업 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운동장으로 학생들이 피해 있는 아마 사진을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다 피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직 그 인명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는 상황인데, 이 호남 내륙에서 처음 이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또 국민들이 굉장히 놀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서 자주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단층이나 지질 조사를 좀 더 명확하고 좀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해왔었죠. 그랬었죠. 큰 규모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이런 말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도 한반도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얼마든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 우리나라의 이 지진 연구 기반에 대한 그 단계가 굉장히 이제 초보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 단층 조사도 이제 겨우 이제 걸음마를 뗀 상황인데요.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이 한반도의 면적이 이 땅이 이제 일본 쪽으로 과거보다 약 3cm 정도를 넓어졌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더 빈번히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에 더해서 점점 그 지진 발생 빈도도 늘어나고 강도도 세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규모 7.0에 만약에 강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2016년도 9월에 경주 지진 규모가 5.4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때보다 63배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지진이 어느 위치에서 어느 또 지하 면적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단순 비교하면 63배나 더 강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경주 지진 이후에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는 한반도 단층 구조선 조사 또 평가 기술 개발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영남권의 1단계 조사만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층에 대한 또 지질에 대한 부분들이 분석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조사 완료 시점이 2036년이라고 하니까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해서 이게 어느 단층에서 또 어떤 영향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정보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주 때보다 7.0이 63배나 이제 높은
단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놀라운데 특히나 이 부산 지역이 원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단층 조사와 함께 안전 관리를 위한 그런 노력도 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2011년 후쿠시마의 어떤 사례가 계속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1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이 잊혀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들 많이 하죠. 일본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후쿠시마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본은 다르다. 예, 후쿠시마 원전은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는 뭐 철저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모든 상황은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노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강도 6.0 또 규모 6.0, 6.5까지는 된다고 하지만 이걸 한 단계 올리는데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화시키면 안 돼. 이게 그냥 콘크리트 얼마 벽을 더 넓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진을 유발할 수 있는 활성 단층 지역에 있는 우리 부울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더 심각성이 좀 높다. 근데 여기에다가 원전을 추가 건설한다든지 핵 폐기장 건설 그래서 이제 주민들 또 시민사회가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건데요. 네네. 어쨌든 여기에다가 또 최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아마존 이번에 그 뭐 CEO가 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을 투자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망이 너무 적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한 투자를 사실은 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이 원전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쨌든 좀 부담감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구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진 이제 정말 안전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 강화 뭐 조사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과감한 투자로 좀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더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저 호남 지역의 내륙 지역에서 이제 지진이 처음 발생했다니까 그 전에 데이터도 없고 네. 그리고 단층 조사도 이쪽은 거의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정말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번 지진만큼은. 네네. 자, 두 번째 소식은 휴가철을 앞두고 적자로 운영되는 김해공항 리무진 버스가 멈춰선다는 소식입니다. 김해공항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썩 좋지 못한 소식인 것 같아서요. 예, 일단 김해공항과 부산 도심을 연결하는 리무진 공항 버스 다들 아실 텐데요. 네네. 이 버스가 이달 말까지만 운영이 되고 중단할 걸로 보입니다. 사업자인 태영공항 리무진에서 이제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부산시에다가 리무진 운행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일단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이제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네네. 이때까지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당장 이제 이달에 멈추면 7월부터는 운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적자를 면할 획기적인 방안이 만약에 제시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마 새 사업자 선정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여름에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 이용이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사실 적자를 줄이려면 이용객이 또 많아야 되고 네. 노선은 또 줄고 코로나19 이후에 줄어든 승객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민간 사업자가 버티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지난해 리무진을 이용한 승객을 보니까 93,101명이었습니다. 전체 공항 이용객의 0.66% 수준. 그러니까 매우 낮죠. 근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에 보니까 그때는 3%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3%에서 0.66이니까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줄었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이제 부산역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 그 노선은 이미 지금 뭐 중단이 된 상황이고 네네. 해운대 김해공항 노선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메리트를 좀 잃었던 부분도 있는 것이죠. 노선 축소 외에도 배차 간격이 60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마다 한 대씩 하니까 이걸 맞추는 것도 또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공항 주변에 민간 주차장들이 비용을 계속 낮추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도 이런 것도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뭐 장기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공항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더라도 뭐 평일에는 10,000원, 주말에는 15,000원 수준이니까 이용할 만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네. 주변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7,000원에서 1만 원 수준이니까 더 저렴하게 되는 네네. 겁니다. 근데 리무진은 이용요금이 성인, 청소년 다 합해서 10,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4명이 타면 4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럼 거의 나흘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비용이 빠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상 경쟁력이 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공항 리무진의 경쟁력 문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왔고 지난해 다시 재개를 하고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았어요. 네네. 근데 어떤 해법이 좀 있을까요? 이제 부산시가 이 적자를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1억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업체는 월 1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년치가 한 달치 적자를 메우는 아유. 수준에 예, 불과한 예. 거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리무진 없는 공항은 좀 찾기 어렵고 우리 부산 같은 정도 규모 도시라면 공항 리무진이 없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도심에서 공항까지를 연결할 수 있는 리무진 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수익을 내야 하는 민간업체 입장에서 그러면 적자를 감수하고 무슨 대의명분을 가지고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또 여기에다 현재 김해공항의 접근 방법을 놓고 보면 뭐 자차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도시철도나 경전철 네, 또 네. 일부 노선버스도 있고요. 또 택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수송 분담률이 0.66%의 리무진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냉정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리무진이 필요하다. 아니면 이걸 뭐 시가 공영 버스로 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실질적 노선을 다양화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에 공항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뭐 시민들이 또 이해를 할 수 있죠. 시 세금이 투입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용객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분담률도 낮고 그 명분용 그 리무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연간 1억이지만 뭐 얼마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1억도 큰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돈을 굳이 넣어가면서 이렇게 어렵게 사업자를 태양이 개성했던 이유가 사업자가 없어서 개성했던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를 두루두루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네네. 좀 냉정하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사실상 접든지 다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든지 이런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거는 그 좀 요금 아닌 것 수준 같습니다. 자체도 높기 때문에 네, 그렇죠. 사실은 이걸 요금을 다시 낮춰버리면은 그 적자가 더 커지는 커지죠.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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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이제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이 다 이제 LCC 좀 네. 저가 항공사들이 네. 그 캐리어를 딱 그 한정 지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부산 김해 경전철 이용해서 김해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치. 그럼 경전철에 무슨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다른 방식의 그렇죠. 해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네. 기사를 접하면서.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한 기초지자체가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감사 지적된 단체와 다시 계약을 맺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예, 사하구청 이야기인데요. 이게 다대포 해수욕장의 특화 사업으로 이제 보드에 연을 달아서 바다를 활주하는 이제 카이트보드라고 하는 이제 특화 스포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이 사하구청에서는 이제 한국 카이트보딩 협회에다가 해양 레포츠 센터 운영 위탁과 함께 해양 레포츠 체험 교실 운영을 함께 맡겨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관에 그 최근 부산시 감사를 해보니까 보조금을 이제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예. 이제 논란이 된 거죠. 네네. 체험교실 인건비 지급을 할 경우에 강사 이력서와 출근 부재출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서류도 없었다라고 나온 겁니다. 지난 4년간 보조금 미억 원가량을 이제 지원받았다는 건데요. 예. 문제는 감사 결과가 나온 지 넉 달이 되지 않았는데 구청은 부산시가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한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고 네네. 또 협회와 추후 3년간 체험교실 운영은 물론 센터 관리 위탁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예. 구청에서는 이제 특화 사업이다 보니까 운영을 맡을 만한 업체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네. 과연 이런 이유로 문제가 된 업체에 재계약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할까요? 사실 굉장히 좀 뭐 의문스러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말입니다. 좀 황당한 소식이네요. 그죠? 네네네. 운영을 업체가 없어서 문제가 된 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는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는 모든 위탁기관에 또 좀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저긴 해주고 우린 왜 안 해줘?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할 될 것 말이 같아서 없지. 예.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특화 사업이든 뭐 도시계획 사업이든 개발 사업이든 이 행정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어떤 행정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 수급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랬다. 또 그 출근부는 분실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너무 황당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지침에 명시된 내용도 제시 못하는 업체에다가 이걸 재계약하는 게 맞느냐. 올해도 체험교실에 5천만 원이 또 보조금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또 해당 구청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이제부터 감시할게요라고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네. 대한 뭐 징계 절차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국가 위탁하는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논란으로 과연 다른 위탁기관에 뭐 지도 점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아니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줘? 불공평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몰랐어요. 이거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다 잃어버리는 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운영기관을 하기 어렵다면 거기 얼마나 많은 투자가 되는지 모르지만 네. 레포츠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다대포 해수욕장이 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다른 것들로 바꾸든지 해서 좀 주민들이 보편 타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꿔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타로 일부러 다대포 해수욕장에 간다? 좀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부산 YMC 운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갈자짐에서는 매일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 마냥 신선한 뉴스, 마음 따뜻